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P BP 심화반 권범 P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BP 심화반에서 꾸준히 셀테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답안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저 권범 P의 시야에서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셀테 챌린지 리뷰이고요. 다양한 답안지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요구사항 명세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죠. 요구 공학에 따라서 요구 사항을 추출하고 분석하고 명세하고 검증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러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1교시형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께서 이것을 답안을 작성을 해 주셨어요. 정말 작성을 잘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약간 수정이나 개선을 하면 좋을 그런 답안지도 있었는데요. 하나씩 답안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답안지를 작성해 주신 분들을 볼게요. 네, 요구사항 명세의 항목 설명입니다. 네,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문으로 해서 작성을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해서 1단락, 2단락, 그리고 3단락까지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6점으로 이제 채점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단락 요구사항 명세 개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단락의 경우에는 리드문을 함께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에 대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리드문, 그것을 포함해서 어떤 요구공학의 요구사항 추출 문서라던가 이제 요구사항의 어떤 기능 비기능 명세서와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된 간단한 한 문장을 리드문으로 제시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작성할 때 지금 여기 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종결어로 1단락의 정의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채점자에게 나는 이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문서라거나 아니면 산출물이라거나 아니면 명세서와 같은 정확한 정의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명세서의 구성도와 상세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좀 아쉬운 것이, 물론 요구사항 명세서에 있어서 이제 항목을 이런 사항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 항목을 설명한다는 의미로 이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명확히 부각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 요구사항 명세서의 항목의 구성도, 그리고 요구사항 명세서의 항목의 상세 설명, 그리고 항목의 기술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요소라는 의미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목차에서 더 명확히 드러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요구사항 명세서 안에 기술해야 할 내용들을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 등으로 나누어서 요약된 사항을 잘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여기 보면 구성도 부분에서 명세서의 항목에 제시된 내용들이 상세 설명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돼서 작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능 요구사항으로 기능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범위와 목적으로 이 개념도에서 구성도에서 설명하면서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채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내용을 적으면서 양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페이지를 채점하는 데 있어서 실전도 물론이고 채점을 할 때 제한된 시간으로 채점을 하는 채점자의 어떤 제약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중복된 내용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 것은 어떤 채점에 있어서 부정적인 어떠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요구사항 명세와 관련해서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그래도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상당히 풍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단락의 작성 원칙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끝을 내 주셨기 때문에 6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부여를 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의 답안 작성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서. 네, 요구사항 명세서가 물어본 게 아니죠. 네, 그 요구사항의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안을 작성한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뉘앙스를 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의 정의를 작성해 주신 거는 좋았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 명세서의 개념도 그리고 구성 요소라고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요구사항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즉 요구사항 명세서의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2단락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부각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물론 개요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점자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명세에 대해서 집중해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선입견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네,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채점자는 나는 항목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 그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선입견을 갖게 되고 채점을 하게 되고 점수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단락까지 작성해 주신 거는 상당히 좋은 어떤 자세적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단락, 2단락 그리고 물어본 문제 항목에 집중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점수를 부여한 것,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구사항 명세의 기술하는 항목 좋습니다. 네,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 그대로 작성해 주셨고, 먼저 랩업을 하는 목적으로 요구사항 명세란 무엇인가? 물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답안분 중에서 리드문 작성 함께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산출물 좋습니다.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산출물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 항목과 특성, 목차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웠던 거는 소개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명세는 그렇다 쳐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중복이 엄청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형광펜으로 강조해 보면 목적이 목적이고 범위에 대해서 범위고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정의고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도 개요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면요, 물론 이 아래쪽 부분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여기 보이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려고 다른 용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신 게 눈에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채점자는 결국 위에서 아래로 눈이 가게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눈이 가게 되거든요. 결국 첫 번째 요구사항 기술 항목이 뭐야? 한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 혹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상세한 명세, 테이블 명세 혹은 SLA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내용들, 제약사항, 특성, 그리고 외부적 인터페이스와 같은 내용을 기대하고 접근을 했는데 막상 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또 동일하게 목적이 적혀 있고 유사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답안 작성자 분들에 비해서 중복이 많은 것으로 인한 페널티의 부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 이러한 점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에서 개선을 해본다면요, 앞서 답안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히 이런 기능이나 인터페이스에 대한 중복된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더 풍부한 내용을 포함해서 상세 설명을 작성해 주시거나 핵심적인 이러한 입출력과 관련된 단어들을 앞쪽으로 빼서 작성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이런 구성도와 상세 설명이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페널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답안을 작성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주시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특징이라고
고 하기보다는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작성 원칙으로 한번 목차를 잡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작성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의 작성 원칙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작성해 주신 거는 좋았는데요. 네, 이런 항목들 앞에 이런 하이픈 표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2단락에 있어서 물어본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3단락 그러니까 2의 나단락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이고요. 지금 2단락에 있어서 상당히는 아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이 될 요소로서는 빠지게 돼버렸다는 점,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2단락의 가단락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이제 제시를 해주시고 이 나단락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 작성 원칙으로 하고 또 여기 앞에 하이픈을 붙임으로써 이것이 각각 서로 다른 구분되는 단락으로 포함돼서 설명되는 것이라는 점 같이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답안지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 작성하는 항목 설명 좋습니다.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정의 좋고요. 네, 명세서로 끝난 점,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것, 그리고 2단락 기술되어야 하는 항목, 네, 그렇죠. 이렇게 범위, 목적, 제약, 산출물, 그리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그리고 상당히 세련된 키워드들 포함돼서 작성되었다는 점, 이 부분 정말 좋은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3단락으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앞서 작성해 주신 요구사항 작성 원칙과 같은 부분이 표 등으로 더 추가되었으면 이 6.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주 채점자가 기대했던 그런 답안을 잘 작성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 답안지입니다. 제가 6.3점을 드렸는데요. 네, 요구사항 명세서 기술 항목이고 요구사항 기술 문서 리듬은 좋습니다. 명세서 정의 좋습니다. 명세한 문서 좋습니다. 기능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도출 키워드 좋네요. 네,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구사항 명세서의 개념도가 나오고 개념도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고 다는 느낌도 드는데 나단락을 보니까 기술 요소로서 그러니까 명세서 항목을 기술한다는 의미의 그 작성한다는 의미의 기술 요소인 거겠죠. 그래서 그 기술 요소로서 개요 기능적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비어있는 칸 보이는 부분은 한번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위라고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범위라고도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 요구의 어떤 범위라고도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이런 빈칸을 채워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띄어쓰기를 조금 고려해서 시스템 개요라고 해서 좀 뒤로 이제 씀으로써 칸을 어느 정도 비어있는 느낌을 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 내용만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채점자가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우,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요구사항,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하드웨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속성, 성능평가 이런 다채로운 내용들이 보임으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어떠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버가 되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잘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단락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는 거 상당히 인상이 좋게 줄 수 있는 어떤 논리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원칙으로 인해서 정확성, 완전성, 확실성, 일관성, 수정 가능성, 검토 가능성, 추적성과 같은 단어를 제시하면서 국제 표준에 대한 언급, ISO IEEE 830의 다음으로 나온 국제 표준이 29148인데 이 29148을 기반으로 이러한 작성 원칙을 추가로 제시해 줌으로써 3단락을 장식하는 이제 이러한 구성 저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럼으로써 이 개념도의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괜찮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기술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면
물어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을 줄이고 혹은 칸을 줄이거나 함으로써 이 정도만 작성을 하고 실제로 물어본 항목 기술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그러한 전략을 택함으로써 시간 관리를 더 잘 하실 수도 있는 부분 한번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6.3점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전에 가서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아마 채점자 입장에서는 6.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요구사항 명세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답안 작성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고요. 채점자가 보는 포인트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ITP BP 심화반 권범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